제가 생각하는 2차 전지의 성장세는 또는 전기차의 성장세는 계속된다.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정이 끝이냐 하면 절대 끝은 아니라는 거죠. 왜? 이제 아까 전에도 에코프로 종목이 있던데, 에코프로는 결국 2차 전지 관련주잖아요. 맞습니다. 2차 전지 굉장히 이제 소재 쪽이 아직도 여전히 뜨거운데 2차 전지 관련주 지금도 여전히 사도 되는지랑 어떤 쪽에 좀 투자하는 게 그래도 기회가 남아 있는지. 일단 2차 전지도 한번 자료를 한번 보고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뭐 2차 전지 관련주 했을 때 우리가 더 크게는 2차 전지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부품이니까 여기 전기차 관련주라고 더 폭넓게 말을 할 수가 있고요.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끝난 거 아니냐, 전기차 끝난 거 아니냐 라고 말할 때마다 꼭 그 말씀을 드려요. 혹시 주변에 전기차 타고 계시는 분 몇 분이나 있나요? 이 말씀을 꼭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그 기업의 성장이 끝났다는 얘기는 더 이상 그 기업의 제품 또는 서비스를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제가 은행주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은행주의 성장? 끝난 지가 오래됐죠. 끝난 지. 왜? 전 국민이 이미 통장 하나씩, 두 개씩, 세 개씩 다 갖고 있고 얼마나 더 많은 통장을 만들겠어요. 물론 예대마진으로 은행에서 수익성이 좋을 수는 있지만 수익성과 성장성은 다르거든요. 수익성과 성장성은 다른 거예요. 성장성은 매년 매출액이 급증하는 거고요. 수익성은 비슷한 매출액에서 수익이 많이 나는 거죠. 예를 들어 은행에서 예대마진이 높게 나오면 수익성은 좋아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보다 2배, 3배 늘어나지 않는다면 은행 가입자를 이용자가 2배, 3배 늘어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우리는 IMF 직후에 99년에 SK텔레콤을 떠올리면 돼요. 지금의 SK텔레콤과 그때 SK텔레콤이 어떻게 다른가? 자, 지금의 SK텔레콤은 글쎄요, AI하고 접목이 되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돼서 새로운 성장주가 될 수는 있지만 AI하고 접목이 직접적으로 되지 않는다면 성장은 거의 멈춘 상태죠. 그 이유는 여러분들의 폰 가입 내역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미 한 개, 두 개씩 다 갖고 있고, 뭐 우리가 폰을 엄청 많이 가입할 리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인구가 늘어날 리도 없고, 근데 SK텔레콤의 20년 전, 25년 전, 1999년도는 주가가 어땠냐면 50배가 올랐단 말이에요. 그럼 50배가 오른 이유는 뭐예요? 그때 이동통신이 처음 시작했기 때문이죠. SK텔레콤의 원래 이름이 한국이동통신이에요. 한국이동통신을 SK텔레콤, SK그룹이 인수를 한 거죠. 그러니까 나라에서 하는 한국이동통신이었으니까 거의 독점이었죠. 그러니까 SK텔레콤이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올라갈 수밖에. 그게 1순위였어요, SK텔레콤이.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전 국민 중에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한 분들이 100명 중에 1명? 정말 부자들. 근데 나머지 100명 중에 99명이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 없다? 무조건 다 이용하게 된다. 100명 중에 1명이 현재 이용하지만 100명 중에 99명이 무조건 이용하게 된다. 그럼 성장주잖아요. 그래서 SK텔레콤이 100배가 올라간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럼 지금 전기차의 위치를 본다면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100명 중에 100명이 타고 있나? 현재의 은행이나 현재 SK텔레콤 같은 통신사업자 서비스를 받고 있는 우리를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은행 가입 다 하셨잖아요. 통신 가입 다 하셨잖아요. 전기차 타고 계신가요? 안 타고 계실걸요? 그러니까 성장산업이에요. 그래서 전기차, 2차 전지가 성장산업이냐 아니냐는 의심의 여지가 없이 그냥 성장산업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이 올라갈지를 선택하는 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전기차가 성장산업인지는 의심할 필요도 없고 저는 그냥 100% 확신을 하고요. 근데 이제 그 안에서 종목들이 도는 게 좀 따라가기가 쉽지 않다. 그걸 한번 차트로 보여드릴게요. 시총 상위 종목으로만 봐도 대부분 대답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LG에너지솔루션은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삼성 SDI가 지금 5위예요. 5위면은 진짜 많이 올라온 겁니다. 삼성 SDI 시총이 거래소 시총 5위인 건 진짜 많이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전지는 많이 성장했죠. 근데 앞으로도 더 성장할 수 있다고? 그러면 삼성 SDI 주가가 어떤데? 웬걸? 2021년이 고점이었고 지금 거의 1년 반이 됐는데도 고점을 못 뚫었어요. 그러면 삼성 SDI만 본다면 1년 반이나 고점을 못 들었으니까 성장 끝난 거 아니야라고 오해할 수 있죠. 그게 대형주만 분석하는 애널리스트의 오류일 수도 있습니다. 왜? 개인 투자자는 대형주만 살 필요 없잖아요. 개인 투자자는 1000억짜리, 5000억짜리, 1조짜리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삼성 SDI는 지금 1년 반 동안 고점 못 들었죠. 고점을 뚫고 있는 2차 전지가 얼마나 많은지 한번 볼까요?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이게. 포스코 케미칼이 지금 얘는 중소형주도 아니에요. 17조짜리예요.
그럼 만약에 삼성 SDI를 2021년에 샀다면 지금 손해보고 있죠. 그런데 포스코 케미칼을 샀다면 역사적 신고가를 언제까지 찍었어요? 불과 보름 전까지도 찍었죠. 여기가 역사적 신고가거든요. 그러면 2차 전지 산업 또는 전기차 산업이 끝났다고 말할 수 없죠. 왜? 삼성 SDI는 1년 반 동안 신고가를 못 들었지만 포스코 케미칼은 그 1년 반 전보다 훨씬 더 올라 있죠. 그러면 야 포스코 케미칼만 그런 거 아니야? 아니죠. 시총 큰 종목만 보여드릴게요. 이게 에코프로비엠입니다.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 이번 달에 당연히 신고가를 뚫었겠네요. 이번 달에 뚫은 게 언제예요? 오늘까지 뚫었네요. 오늘까지도. 방송하고 있는 오늘까지도 에코프로비엠은 신고가를 뚫었고요. 2월 초에만 샀어도 월봉으로 바꿔서 보면 되니까. 2월 초에만 샀어도 월봉으로 전환해서 상승률 보니까 67%가 올랐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삼성전자는 제가 볼까요? 만약에 2월 초에 샀다면 손해났지 않나요? 이게 어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반도체는 성숙 정도, 성장이 거의 끝나가는 정도. 물론 시스템 반도체는 아직도 성장하고 있지만 그 비중이 높지가 않잖아요. 반도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서. 반대로 2차 전지는 아직도 성장하는 산업. 그런데 왜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삼성 SDI는 지금 못 움직이고 있어? 우리나라 지수가 못 움직이니까. 근데 그 아랫단에 있는 애들은 잘 움직이는데 왜 잘 움직이지? 시총이 더 낮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매매를 하고 투자를 할 때도 시총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시총 1조짜리가 움직이는 것과 10조짜리가 움직이는 것과 50조짜리가 움직이는 건 다르거든요. 그래서 에코프로비엠이 아까 올랐고,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에코프로는 더 많이 올랐어요. 에코프로의 월봉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는 올해 지금 이제 2달 됐는데 2달 동안 128%가 올랐네요. 그렇죠? 그러면 에코프로는 또 어떤 종목이에요? 에코프로비엠의 지주회사이면서 자회사의 폐배터리 업체를 보유하고 있죠.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짝짓기 매매 기법상 어떻게 하면 돼요? 그리고 사실은 에코프로가 올라서 에코프로비엠이 따라 올라간 거거든요. 이거 에코프로가 오르면 에코프로비엠을 따라 사야 되는구나. 그리고 에코프로가 올랐을 때 올라갔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폐배터리 관련주라고 그럼 폐배터리 관련주를 봐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짝짓기 매매로 해결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2차 전지의 성장세는 또는 전기차의 성장세는 산업의 성장세는 계속된다. 다만 그 안에 있는 종목들이 어느 게 움직일지는 그때그때 달라지니까 오늘 기점에서 야 뭐가 지금 제일 강해? 일단 종목으로는 에코프로가 제일 강하고요. 그래서 폐배터리 쪽 또는 리튬 관련주 쪽. 이쪽이 지금 현재는 가장 확실한 상승세. 근데 이거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지수가 크게 올라가야 된다. 그럼 뭐가 올라갈까요?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가 올라가겠죠. 또는 지금보다도 지수가 더 안 좋아진다. 그러면 10조짜리, 5조짜리가 올라갈 틈이 없겠죠? 그럼 그때 가서는 2천억, 3천억짜리 전해질이랄지 양극재, 음극재에서도 작은 것들을 만드는 2천억, 3천억짜리 이런 애들이 되겠죠. 세무사님 말씀대로 2차 전지 산업이 성장 산업인 건 확실한데 사람들이 어려운 건 그런 것 같아요. 과연 미래의 이익을 주가가 어디까지 땡겨왔는가? 그건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그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런 거예요. 지나봐야 안다라는 말이 되게 당연한 것 같잖아요. 사실 지금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왜냐? 그 산업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성장이 어디까지일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제가 계속 시총 얘기를 했는데 사실 시총으로 어느 정도 구분은 가능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죠. 지금 우리나라의 산업 중에 시총이 가장 큰 산업, 시총을 다 합하면 가장 높은 산업은 아마 반도체 산업일 거예요. 삼성전자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두 번째 산업이 자동차 산업이었어요, 원래. 그래서 한 5년 전, 10년 전만 해도 지수가 올라갈 땐 전차가 움직여야 되라는 말을 했고요. 그 전차가 바로 전자하고 자동차가 움직여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최근 한 3년 동안 2차 전지 종목들이 급격한 상승이 나오면서 거래소에서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삼성 SDI가 탑10 안에 들어와 있죠. 코스닥의 지금 시총 1위가 바로 에코프로비엠이에요. 시총 2위가 LNF입니다. 시총 4위가 에코프로예요. 이런 시총이 나온 건 처음이거든요. 그럼 2차 전지가 지금 폭발적으로 올라간 건 맞아요. 그래서 PD님 말씀대로 지금 좀 과하게 올랐다면 조정받을 수도 있지 않냐.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정이 끝이냐 하면 절대 끝은 아니라는 거죠. 왜? 아까 처음으로 다시 돌아왔어. 전기차를 아직 우리가 한 10명 중에 1명밖에 안 타기 때문이에요.
그걸 꼭 기억하시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어찌 보면은 지금의 성장, 2차전지 성장은 사실 재무제표보다는 가능성의 성장이 훨씬 많았어요. 근데 그 가능성의 성장이 재무제표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아직은 반영이 안 됐거든요. 재무제표의 실적으로. 그러면 계속 실적으로 반영되는 순간들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고퍼주. 어찌 보면 2차전지 종목들 다 찍어보면 퍼가 거의 50이 넘을 겁니다. 그럼 지금은 굉장히 고퍼주니까 미래의 이익을 너무 많이 땡겨왔지 않냐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저는 저퍼주와 고퍼주에 대한 비교를 어떻게 하냐면 저퍼주는 현재의 이익 대비 퍼가 낮은 주가가 낮게 평가되는 거죠. 그러면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이익만 있을까요? 그것도 과거 결산 이익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 산업의 성장성은 물론이고 그 기업의 미래 이익이 포함이 돼야 돼요. 근데 그 미래 이익이 포함되는 게 바로 고퍼주예요. 미래 이익이 포함이 안 되는 게 저퍼주죠. 그럼 저퍼주는 왜 미래 이익이 포함이 안 될까요? 미래에 성장할 확률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성장주들이 대부분이 저퍼주고요. 고퍼주는 왜 고퍼줄까요? 왜 미래의 이익까지 팍 땡겨갖고 과거의 이익 대비 주가가 높을까요? 미래의 이익이 많이 날 확률이 높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퍼주와 저퍼주를 그렇게 이해한다면 퍼가 5인 기업은 무조건 사야 되고 굉장히 좋은 기업이고 퍼가 50인 기업이 무조건 사면 안 되는 기업이라는 건 절대 아니다. 왜? 1년 이남만 지나봐도 알 수 있어요. 한국전력 과거의 시총 탑2였어요. 불과 10년 전, 15년 전. 그럼 그때 왜 한국전력이 탑2였을까요? 사람들은 다 똑같은 생각을 했겠죠. 우리나라에서 절대 안 망하는 회사 1위, 그리고 실적이 잘 나는 회사, 퍼가 낮은 회사. 그래서 한국전력을 10년 전에 샀다면 10년 동안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 기업의 주가를 보고 있어야죠. 지금은 한국전력은 저퍼주도 아니에요. 적자 기업이니까. 그러면 왜 그 저퍼주가 적자 기업으로 바뀌었을까요? 어차피 성장이 없는 기업인 게 명확했고 나라에서 하는 기업이니까 전기세를 마음대로 올릴 수도 없고 그러면 이익이 안 나는 건 명확하다. 과거에 저퍼주였던 이유가 있다. 또는 과거에 고퍼주의 대명사가 어디였을까요? 네이버 카카오입니다. 네이버 카카오가 굉장히 고퍼주였죠? 그런데 아직도 시총 탑10 안에 들어있어요. 저 밑에 있던 애들이 오히려 올라와 있다고요. 또는 삼성 SDI 마찬가지예요. 시총 탑10 안에 들어온 적이 없었어요. 삼성 SDI도 퍼가 50이 넘었었는데. 근데 어떻게 지금 탑10 안에 들어와서 탑5에 들어와 있을까요? 미래의 성장성이 계속 반영이 되었고 그것들이 실적화되는 거죠. 실적화. 그래서 어찌 보면 미래의 이익을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되는 건 단순한 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퍼가 50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고 퍼가 70은 안 돼 이런 것보단 그 산업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움직이고 또 그 산업 내에서의 종목들의 역량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르다 보니까 미래의 이익을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땡길 수 있냐라는 건 확답으로 말할 수 없지만 개념적으로는 저퍼주와 고퍼주의 개념을 이렇게 비교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챗GPT 2차전지 다음에 대세가 될 수 있는 주식, 텐베거 많은 분들이 꿈꾸는 그런 성장은 좀 다음은 어디가 후보군이 될 수 있을까요? 사실은 다음이 아니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챗GPT하고 로봇은 아직도 한참 남았다. 그 산업 안에서 로봇 산업 안에서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나올 것이고 챗GPT 테마주 안에서 제2의 솔트룩스나 제2의 코난 테크놀로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 산업은 포함시키고 하나 안 말씀드린 걸 말씀드리면 자율주행이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기차의 미래가 아직도 밝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가 아직 전기차를 안 타기 때문이에요. 소수는 타지만. 그럼 자율주행차의 미래가 밝은지는 역시 마찬가지로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지금 모두 다 타고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타게 될 건지. 자, 자율주행차는 일단 우리가 거의 안 타고 있죠. 물론 테슬라 정도의 부분 자율주행을 자율주행이라고 한다면 테슬라 타는 정도? 근데 그 정도의 자율주행을 우리가 꿈꾸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 거의 안 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럼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에 나오는 자율주행을 우리가 타게 될 것인가의 문제잖아요. 저는 100% 타게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100%. 예를 들어 두 가지가 있어요. 자율주행이 있고 자율주행 아닌 게 있어요. 무조건 자율주행을 사게 될 겁니다. 그냥 핸드폰 생각하시면 돼요. 10년 전, 15년 전, 20년 전에 그 100만 원씩 하는 걸 어떻게 사? 라고 했는데 지금 전 국민이 양손에 들고 다니거든요. 그 100만 원씩 하는 저 비싼 핸드폰을 양손에 들고 다닙니다. 마찬가지로 만약에 자율주행차가 반자율이나 수동보다 가격이 2배 이상 나간다 하더라도 저는 기술이 발전할수록 모두가 자율주행을 타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요. 그렇다면 자율주행은 지금 안 팔리고 있는데 앞으로 모두가 타게 될 테니까 당연히 성장 산업이죠. 그리고 또 아까 제가 로봇 산업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리한 것처럼 자율주행도 역시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리한 산업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슨 뜻이냐면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2차전지 완제품 만드는 회사들이 왜 우리나라에 3개나 있을까? 완제품 만드는 회사가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그리고 SK이노베이션 3개나 있잖아요. 그리고 에코프로 BM이랄지 에코프로 뭐 이런 10조가 넘는 종목들이 어떻게 생길 수가 있을까? 저는 단언하건대 현대차, 기아차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현대차, 기아차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은 발전했고, 그냥 전기가 아니고 전기차잖아요. 그래서 전기차를 만드는 산업도 우리나라에서 발전할 수밖에 없으니까 2차 전지, 완제품을 만드는 3사가 생긴 것이고요. 똑같은 논리로 본다면 자율주행도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앞으로 성장이 확실한 산업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완성차를 만드는 현대차, 기아차를 보유하고 있죠. 또 자율주행에는 당연히 2차 전지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2차 전지 완제품을 만드는 3사가 있죠. 방금 말씀드린. 거기에 플러스. 결국 자율주행이라는 건 자동차 전장 부품이 발전해야 되잖아요. 자동차 전장 부품을 만드는 회사, 세계 굴지에 2개. 삼성전자, LG전자. 요 기업들이 서로 굉장히 많은 시너지 효과를 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가끔씩 이 기사를 보다 보면 뭐 현대차 총수가 뭐 어디 LG에너지솔루션 총수를 만났다, SK이노베이션 총수를 만났다, 왜? 전기차 배터리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가끔 나와요. 마찬가지로 앞으로는 현대차 또는 기아차 총수가 삼성전자를 만났다, LG전자를 만났다, 무조건 나오겠죠. 시너지 효과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오늘만 말씀드린 것들이 저기네요. AI, 로봇, 자율주행. 이 3가지가 뭐 먼 미래에 올 제로다도 아니에요. 왜냐면 먼 미래의 올제로가 움직이는 때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올해 들어서 AI하고 로봇이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자율주행은 좀 세트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I, 로봇, 자율주행 올해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럼 올해의 큰 재료가 이제 좀 있으면 끝나냐가 아니고 아직 시작도 안 한 테마니까 많이 막 올라가는 막 3배, 4배 종목들을 따라 살아라는 게 아니라 안 오른 종목들을 천천히 연구하다 보면 새로운 종목들이 계속 테마에 편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종목들을 찾을 시간이 충분하다. 너무 조급해할 필요도 없다. 하루 이틀짜리 테마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방금 말씀하신 AI, 로봇, 자율주행은 2021년에 히트를 쳤던 메타버스 NFT는 사실 그 거품이 굉장히 많이 깔아앉았잖아요. 그것과 뭐가 다를까요? 자, 사실은 메타버스도 끝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어찌 보면 조정이 굉장히 깊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물음표 정도예요. 물음표 정도.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건 당연히 있죠. 가장 크게 다른 건 뭘까요? 바로 눈앞에 실물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영업 전문가는 아니지만 뭐 또 여러 가지 영업도 해보고 뭐 회사도 하고 하는데, 영업 중에 제일 힘든 영업이 보험 영업이라고 해요. 자동차 영업이랄지 실물 영업보다 어려운 게 보험 영업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보험이라는 상품이 눈에 보이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미래를 꿈꿀 때 로봇 너무나 명확하죠. 우린 지금 걸어다니면서 매일 로봇을 몇 번씩 보고 있어요. 커피 로봇이 타주는 커피, 또는 서빙 로봇이 갖다주는 밥 쟁반, 뭐 여러 가지 로봇을 보고 있습니다. 뭐 심지어 뭐 치킨 로봇이 튀겨주는 치킨을 먹고 있죠. 우리는 눈앞에서 보고 있습니다. 로봇의 세상을. 또 AI 세상,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챗GPT와 메타버스가 어떻게 다르냐면, 지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완전 공감할 텐데, 메타버스 세상에서 제일 중요했던 건 미국에서 로블록스였고요. 우리나라에서 네이버의 제페토였어요. 이 영상 보시는 분 중에 제가 장담하는데 챗GPT 이용하신 성인 주식 투자하시는 분과 로블록스나 제페토를 이용하신 분을 아마 설문조사를 한다면 챗GPT가 압도적일 겁니다. 압도적일 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는 이게 진짜 뭐 성공할 수 있을까? 약간 그런 의심이 드는 정도의 성장산.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그것도 아직 성공이 끝났다라고 확실할 수 없는, 그냥 성장을 굉장히 하다가 지금 좀 주춤한 상태 정도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반대로 챗GPT는 우리 모두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챗GPT 가봤더니 대단하네. 그리고 또 하나 차이점이 있습니다. 메타버스에서 아까 제가 제페토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메타버스 세계관이 생기고 메타버스를 성장산업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됐던 가장 큰 계기는 미국에서는 로블록스, 그리고 페이스북의 사명 변경, 메타라는. 자, 로블록스하고 페이스북.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메타버스 관련주에서 대형주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이버 정도였어요. 네이버. 제페토를 운영하는 네이버 정도. 그리고 실제 중소기업들에서 뭐 한 2천억대 이런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움직인 거고요. 그게 메타버스가 움직였던 때예요. 또는 뭐 NFT까지도 설명드릴 수 있어요. NFT 대장주는 위메이드였습니다.
게임주의 위메이드였죠. 그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시총 한 3천억? 뭐 요 정도에서 5천억? 요 정도에서 움직였던 그게 대장주였죠. 근데 지금 보면 챗GPT 대장주 누굴까요? 미국에서는 구글, MS, 엔비디아. 메타버스랑 로봇룩스랑 스케일이 다르잖아요. 우리나라에서의 AI 관련주 지금 계속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계속 재료가 쏟아져요. 네이버에서 뭐 무슨 GPT 한다더라, 카카오에서는 또 뭐 한다더라, KT에서 뭐 할 거다, SK텔레콤에서 할 거다. 계속 하루가 멀다 하고 대기업에서 우리도 할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기업 관련주가 벌써 메타는 네이버 하나였는데 지금 완전히 달라졌죠. 그래서 제가 보기엔 눈앞에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물론 메타버스도 보려면 볼 수 있었어요. 로블록스에서 볼 수 있었고 제페토에서 볼 수 있었지만 저는 솔직히 제페토 들어가서 봤습니다. 근데 좀 진짜 애들이 하는 거구나 뭐 그러고 말하는데 챗GPT는 완전히 달라요 지금. 우리 주식하는 사람들을 보통 집단지성의 힘이라 그러잖아요. 집단지성이 느끼기에 야 요건 진짜다 라고. 사실 주식은 공감대거든요. 주식 투자자가 공감하면 그 주가는 오릅니다. 메타버스에서 공감을 주식 투자자들이 10분의 1이 했다면 그것보다 챗GPT는 지금 10분의 2, 10분의 3이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차이점이에요. 실물로 보인다. 그리고 완전히 거기에 참가하는 기업들이 훨씬 시총이 큰 다수의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 그렇게 따진다면 자율주행차의 미래는 더더욱 이거는 확실한 거죠. 왜? 어디에서 참여하고 있어요? 세계 시총 1위 애플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애플이 메타버스 뭐 한다는 기사 잘 못 봤잖아요. 근데 애플카는 몇 년 전부터 봤잖아요. 애플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메타버스를 제가 계속 성장이 끝났다고 안 봅니다라고 하는데 메타버스도 진짜 좋은 호재는 하나 남아 있어요. 뭐다? 바로 지금 애플 얘기가 나왔으니까 설명드리는 건데 애플의 XR. 우리가 그런 말을 되게 많이 해요. 아이폰이 나오기 전과 후가 스마트폰 산업이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평가를 하죠. 아이폰이 최초의 스마트폰은 아니잖아요. 그 전에 무슨 노키아나 뭐 블랙베리나 썼단 말이에요. 근데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건 핸드폰이 아니고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건 어찌 보면 아이폰이 시초인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애플의 XR이 나온다면 메타버스 쪽 소프트웨어가 아마 굉장히 발전할 거예요. 게임 소프트웨어랄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메타버스도 애플의 XR 나오기만 아마 그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기다릴 것이고, 그러면 또 얘기는 달라진다. 애플이 참여했냐 안 했냐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 정도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AI, 로봇, 뭐 자율주행이 다 성장주인 건 확실한데 그 중에 어떤 종목은 너무나도 단기간에 급등주가 되긴 했잖아요. 근데 급등주는 어쨌든 그만큼의 위험이 있을 텐데 이런 위험 요소 한 가지 정도는 좀 체크하자, 조심하자라는 게 있다. 많이 오른 종목은 사실 안 사면 돼요. 안 사면. 왜냐하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안 오른 종목을 찾는 재미가 있어요. 이렇게 주식 투자자라면 저는 약간 그래도 오랫동안 아직 시장에 남아있는 것조차가 성공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시장에서 오랫동안 남아있는 성공한 투자자니까. 주식 투자자의 기쁨을 저는 사실 두 가지로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 당연히 돈 버는 거죠. 근데 두 번째도 있어요. 약간 자신의 예상이 맞았을 때의 기쁨. 근데 그런 예상들이 맞았을 때의 기쁨이 꽤 커요. 그리고 그 기쁨을 느끼는 순간 계속 더 잘 맞추려고 노력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실력이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많이 오르는 거에 대한 위험성, 그게 위험하다고 느낀다면 그 종목은 사실 안 사시면 돼요. 그 종목을 안 사면 뭘 사냐? 아까 말씀 계속 드렸잖아요. 그 산업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은 굉장히 많고요. 또는 뭐 공시를 통해서, 리포트를 통해서, 기사를 통해서 언급이 한두 번 됐는데 아직 주가가 안 오른 애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찾아나가는 과정이 종목 선정의 과정이고, 주식 투자자가 어떤 지적 호기심, 예상을 맞췄을 때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종목 선정을 꼭 올라가 있는 대장주만 바라보면서 저거 너무 많이 올랐는데 안 사시면 돼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런 대장주격으로 올라간 애들이 위험이 한 가지가 또 있어요. 뭐냐면 테마주가 짧은 테마가 있어요. 짧은 테마는 정말 하루 이틀짜리, 길어야 2, 3일짜리. 2, 3일짜리 테마주 매매할 때는 대장주가 꺾이면 쫄개주도 대부분 꺾여요. 그게 확실합니다. 그런데 2, 3일짜리가 아니고 두세 달짜리, 나아가서 1년짜리 테마주를 매매할 때는 대장주가 꺾여도 안 꺾일 때가 있어. 왜? 대장주가 바뀌니까. 요번 AI도 마찬가지예요. AI가 최초로 움직였던 건 솔트룩스예요.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AI가 처음 움직인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작년 한 10월 요때쯤이라고. 요때가 시작이네요. 그죠? 크게 상한가가 나왔었죠? 11월 23일 날.
솔트룩스의 챗GPT 관련주로서의 AI 출발점이 이때라고 친다면 뭐 6,700원대가 출발이죠. 그런데 이 종목이 연말까지 뭐 14,000원까지 한 2배를 가요. 그리고 또 거기에서 한 번 더 15,000원, 14,000원에서 30,000원까지 또 2배를 가고, 그리고 또 신고가를 왔죠. 근데 이 상승이 초창기에는 솔트룩스가 대장주라고 할 수 있었는데 조금씩 바뀌어요. 뭐라고 그러면 상승률이 높은 종목. 예를 들어서 솔트룩스가 1월 달에 올라간 상승률은 자 94%예요. 94%. 근데 얘는 12월 달에도 69%하고 또 10월 달에도 올랐으니까 사실은 작년에 얘는 이미 2배 정도 올랐고 1월 달에 뭐 한 60%대 오른 거잖아요. 그러면 솔트룩스가 대장이면 계속 영원한 대장이나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코난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을 보면 얘는 작년에는 오히려 안 움직였습니다. 11월 달에 거의 안 움직였죠. 12월 달에 20% 움직였어요. 근데 1월 달에 얼마나 움직였냐면 250%가 움직였어요. 그러면 작년에는 솔트룩스가 더 많이 움직였지만 올해는 코난 테크놀로지가 더 많이 움직였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후에 또 어떤 솔트룩스처럼 코난 테크놀로지처럼 바톤 타치를 하는 대장주는 나온다는 얘기예요. 아직 안 오른 종목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대장주, 많이 오른 종목의 위험은 대장주가 바뀔 때의 위험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감수하고 싶지 않다면 찾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아, 나는 매매는 잘하는데 분석력이 딸려. 그러면 새로운 놈을 못 찾을 거 아니에요. 분석력이 딸리니까. 근데 매매는 잘해. 그러면은 차트만 보면서 선도주로 올라간 걸 매매하는 게 더 낫겠죠. 왜냐하면 확실하니까. 매매를 잘한다는 얘기는 오늘의 대장주가 뭔지는 확실해요. 가장 많이 오른 종목. 다만 그 종목이 언제 꺾이든 꺾일 것이고 꺾였을 때 리스크가 있는 거니까 손절매를 잘하시면 되고, 반대로 나는 또 매매는 약한데 분석력이 좋아. 그러면 아직 안 오른 종목 중에서 분석을 잘하셔서 찾아 나가시면 됩니다. 분명히 있습니다.